하루아침에 이재민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민이었다가 난민이 된 그들이 편히 쉴 곳 하나 없이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지낸 지 이제 1년. 체육관 텐트 한 냉골 바닥에서 두 번째 겨울을 맞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전국에서 역대 두 번째로 강한 지진입니다. 규모 5.4의 강진이 덮친 포항은 도심지 곳곳이 한순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특히 진앙지와 가까운 흥해읍 등 북구 지역의 노후된 건물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콘크리트 기둥이 터지거나 집안이 내려앉은 건물이 속출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모 5.4.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 지진에 도시는 흔들리고 집은 부서졌으며 삶의 터전은 사라졌습니다. 평화로웠던 도시는 한순간 쑥대밭이 됐고 5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와 함께 1,3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포항시민 100여 명이 머무는 흥해체육관과 30여 가구가 사는 이주단지는 난민촌이 됐습니다.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졌고요. 차를 타는 것 자체를 못했으니까요. 지금도 그대로 옷 입고 신발 신고 이렇게 자는 사람들 있어요. 이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공포가 휩쓸고 지나간 지 1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무기력함과 1년이 지나도록 바람을 막아줄 집 한 채 없이 속수무책 살고 있는 이들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이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면 한 50%가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냥 보금자리 하나, 내 살 집 하나. 지진이 또 언제 날지 언제 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한 번 났는데 두 번, 세 번 날아는 보장도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편안히 살 집, 그리고 그때와 같은 지진이 다시 와도 안전하다는 확신입니다. 우린 그들의 바람을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요? 수많은 과제를 남긴 포항 지진 1년. 이제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해 동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지진이 무려 50만 번이나 된다는 일본. 우리는 일본에서도 2년 전 지진을 겪은 서남부 규슈의 쿠마모토현을 찾았습니다. (2016년) 강타한 지진으로 쿠마모토는 사망자 267명, 부상자 2,800여 명, 이재민은 약 18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차분히 일상을 살고 있는 모습이지만 규모 7.3 지진이 덮친 구마모토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국가 중요 문화재인 구마모토 성도 당시 지진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풍경을 가진 구마모토. 하지만 지진의 피해 흔적을 아직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 3대 성으로 손꼽히는 구마모토 성이 무너지면서
지진 피해에 익숙한 일본인들조차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구마모토성 곳곳에서 지진이 지나간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천수각이 일부 무너지고 주요 막루와 담벼락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熊本城にはですね、重要文化財が13棟と復元の建造物と言われる櫓とかが20棟ありますけど、その全てにですね、被害がありまして、石垣なども非常に大きくいろんなところで崩落して崩れております。私も熊本に住んでおりますけれども、地震の翌日ですね、熊本城を見て崩れたというのはもう非常にショックでした。もうまさかそんなことが崩れるっていう想定をしてなかったんですね。非常にもう涙が出る思いでした。で、やっぱり熊本市民、熊本県民にとっても熊本城というのは天守閣、特に天守閣はシンボル的なところもありますので、非常に多くの方々からですね、早く復旧してほしい、もう痛々しい、もう早く、熊本城が戻っていけば、自分たちの生活も後押し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たくさんのご意見をいただきました。 무너진 잔해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처참한 모습에 우리 같으면 어느 정도 원래 모습을 찾을 때까지 폐쇄했을 텐데요. 구마모토성은 성곽 내부 진입만을 차단한 채 여전히 관광객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단체 관광객들도 많았는데요. 구마모토성을 찾은 사람들은 걱정스런 얼굴로 지진 전후 상황을 주의 깊게 듣기도 하고 복구 현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붕괴된 구마모토성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포토존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早くやっぱ復興はしてほしいですよね。なぜなんでしょうか。やっぱシンボル的な感じなんで。残念、寂しい。復興するしかないもんね。復興をお願いしたいね。10年、15年かかるいう話だしね。 복구 현장 모습도 비교됩니다. 공사 차량이 여러 대 동원되고 다수 인원을 투입해 작업을 하루라도 단축시키려고 애쓰는 우리와 달리 이들은 문화재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인부들은 무너진 성곽에서 돌을 하나하나 주워와 가지런히 줄을 세우고 번호를 일일이 매긴 다음 기록하는데요. 왜 수작업으로 힘들여하는 걸까요? この石垣はですね、熊本城の城内にあります石垣、崩れた石垣を一回ここに持ってきています。熊本城には973面あるんですね。その中で、ほぼ3割ほどが、崩落とかをしています。でそこの崩れた石は、文化財ですので元に戻す必要がありますので、番号をつけて今ここで一つ一つの石の台帳を作ってます。 이렇게 번호를 매긴 돌만 1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퍼즐을 쌓듯 이 돌들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리려면 극도로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데 과연 가능할까요? 熊本城はですね、今年の3月に、復旧基本計画として、いうのを策定して、今後20年間で地震の前の状態に戻そうという計画をしております。でその中で、最優先で、やっていくのが今後ろに見えております大天守、小天守、また、飯田丸五階櫓をこれを最優先で20年かかりますけれども地震前の状態に、必ず戻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しっかり復旧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잦은 일본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중요 문화재를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남겨둔다 합니다.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유산 구마모토 성 역시 구석구석까지 완벽한 복원이 가능하도록 꼼꼼히 기록해뒀다고 하네요. 공원을 포함해 구마모토 성에서 무너지고 뒤틀리는 등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2만 3천여 제곱미터 정도. 복원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성곽에서 떨어진 돌 하나하나까지 모양새와 위치를 기록하고 숫자를 적어둔 덕분에 지진 전 모습으로 되돌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자신하고 있습니다. 地震前はですね、だいたい177万人ぐらいの観光客の方々がいらっしゃってました。で地震直後の年についてはですね、144万人ぐらいまで減ったのですが、その翌年は、やっぱり復興していく、戻っていく姿を見たいというような方々が多くて、200万人を超えるような方々に、熊本に来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구마모토에 지진이 지나가고 남은 상처는 이렇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규슈 지방은 온천, 산, 바다를 비롯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보유하면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일본 관광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2015년 한 해 동안 규슈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12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 구마모토 대지진으로 관광객 수는 급격히 줄었고 구마모토 관광 산업은 크게 위축됐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283만 명 중 38%를 차지하는 한국인도 발길을 돌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구마모토현은 그저 앉아서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규슈 여행 비용을 최대 70%까지 보조해주기도 하고 여진 복구 상황 등을 실시간 공개했습니다. 구마모토 성처럼 복구 작업 자체를 관광 상품으로 남겨두기도 하고 심각한 피해 지역은 그대로 보존해 관광 자원화하는 과감한 결단을 시도했습니다. 이곳은 올해 2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이 된 활성 단층입니다. 일본 정부는 단층 주변을 정비해 관람객들이 지진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 당시엔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기사도 줄고 어느새 기억 속에서 사라질 텐데요. 이렇게 지진으로 무너진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지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는 것이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ですので我々はですね、こういう地震が起きましたよという次のですね、災害が起きる時にどうしたらいいかというのを伝えるためにもですね、こういう視覚的にですね、こういう地表のずれであるとかですね、段差ができたりとかですね、建物が傾いたりとか、そういうのを残しながらですね、後世の我々の未来のですね、子孫に伝え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ですね、残すに至りました。その中で、国の方からもですね、価値を認めてもらって国の天然記念物に指定してもらったというわけになります。はい。 재난 대응에는 과유불급이 없다고 하죠. 지진 역시 발생 당시엔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는데요. 지진이 남기고 한 상처를 돌아보고 평소에도 위험을 잃지 않겠다며 천연기념물로 보존하는 일본인들. 그 철저한 재난 대응에 놀라게 됩니다. 구마모토현은 문화재 복구뿐만 아니라 도시 복구 과정 역시 진행 중인데요. 平成28年度から平成30年度までを復旧期として、31年度から34年度までを再生期、それから35年度から37年度までを発展期として、位置づけています。で、現在が平成30年度が復旧期の最後の年度でありまして、検証報告を行ったところです。 지진 피해를 교훈으로 삼은 건 구마모토현만이 아닙니다. 대형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진원지에 위치한 단층을 천연기념물로 보존한 것이
무려 26건이나 있는 도시가 있어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지진, 쓰나미 등 재난의 나라 일본에서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일본 최대 항구이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 고베시입니다. 한가로운 도시 풍경에서 지진을 겪은 도시라는 걸 전혀 느낄 수 없는데요. 고베에도 지진을 교훈 삼아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조성된 곳, 호쿠단 지진재해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この場所をですね、そのまま保存して地面だったのが館内ではこちらの方のライトが 일본 효고현에 있는 아와지 섬은 고베 대지진의 진원지였습니다. 섬 지표면 아래 16km 지점에서 아카시 해협 활성단층 중 일부가 운동하면서 일본 본토로 충격이 이어졌고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 지진으로 인해 아와지 섬에는 총 길이 10km에 이르는 노지마 단층이 지표면으로 표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8년 7월 31일 노지마 단층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서 그 일부인 140m를 이곳 호쿠단 지진재해 기념공원에 보존했습니다. 평평했던 땅이 지진을 겪으면서 서로 어긋나버린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호쿠단 지진재해 기념공원은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신 아와지 대지진으로 부르는 고베 대지진은 규모 7.3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에서 7이라는 숫자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기록된 진도 7 지진이었습니다. 고베 대지진은 쓰나미가 아니라 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는데요. 지진이 찾아온 단 20초 동안 고속도로는 끊어지고 역사가 붕괴해 철로에 있던 기차가 쓰러졌으며 세계 6대 항구였던 고베항은 초토화됐습니다. 10만여 채가 넘는 집이 파손됐고 화재는 7천여 건, 사망자 6천여 명, 부상자는 4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로 알려진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발생한 일본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됩니다. 한때 고베시는 이 지진으로 모든 기반 시설이 무너지면서 일본에서 빚이 가장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도시 전체를 암흑에 빠뜨린 대참사에 피해 복구만으로도 허덕이는 상황에서 왜 이런 대규모 지진재해 기념공원을 세웠을까요? 年間約13万人の方にお越しいただいております。お客様はですね、小中学校からもうお年寄りの方まで幅広い年齢層の方に来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やはり災害、地震が多いので、この断層を見て少しでも地震に備えようという意識を持っていただいたらと思っています。 이곳엔 진도 7 지진이 어느 정도 위력을 갖고 있는지를 40초 동안 체험할 수 있는 지진 체험관도 있습니다. 또한 지진 당시의 피해 주택도 그대로 보존해 당시 참상을 짐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僕は宝塚の近くの町にいたのでね、経験してるんです。だからその時寝てた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思い出しました。もっと揺れるのね。40秒間の揺れ改めてその23年前思い出しました。やっぱ怖いです。はい、家は大丈夫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友達の亡くなった友達の知り合い亡くなったり
そうでもないですね。被害的にはそんなに大きくはないんですけども、南海トラフのことを考えるといつ起こるかわからないので、日頃から備えていかなくちゃいけ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재난이 발생하면 우린 우연히 일어난 사건, 두 번은 오지 않을 불운이라 여기며 잊거나 피하려고 애쓰는데요. 일본은 달랐습니다. 고베시엔 지진을 기억하는 명소가 또 있습니다. 1995. 건물 외관에 선명하게 새겨진 1995는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던 해인 1995년 1월 17일 오전 5시 46분을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날과 시간을 외벽에 새긴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는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고 7년 뒤에 만들어졌는데요. 처참했던 당시 상황과 지진 복구, 이어지는 부흥 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오랜 시간을 들여 수집했고 지금은 무려 20만 점이 넘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まず阪神・淡路大震災の、地震が起きた瞬間を再現した大変迫力のある映像、それとあとは、その阪神・淡路大震災の当時の避難所にあったものとか被災したもの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を展示しています。それからあとは、特に子ども向けにですね、この地震について、仕組みとかですね、それから建物の、耐震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についての重要性について、体験学習できるようなもので、最近では東日本大震災のことを踏まえて、津波のですからの避難の体験する施設とかですね、それからその津波の映像などもですね、展示といいますか施設の中に入れてます。 고베시는 1995년 대지진 전까지 400년 동안 지진이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활성단층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진 대비가 전혀 없었고 이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필수 코스라는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 만큼 곳곳에서 관람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원봉사자들 중 일부는 고베 대지진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었고 지진 희생자들의 유가족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지진 경험 안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진 났으니까 진짜 아주 무서웠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이렇게 큰 지진 있다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선이 오시면 그런 거 전달하고 싶었어요. 자원봉사자 180명 가운데 40여 명이 고베 지진을 직접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시간마다 찾아와 생생한 체험담을 들려줍니다. 지진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목적 말고도 인간과 방재미래센터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진 방재 정책을 마련하고 젊은 방재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阪神・淡路大震災が起きた時には、これほど大きな災害への対応できる、職員ですね、政府の職員とかですね、あるいは、有識者、学者、研究者というものなかなかいませんでした。で、この施設では単に展示だけではなくですね、自治体の政府の職員のですね、研修とかですね。 일본 안에서도 방재 전문가 육성을 전담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일본 어디에서든 지진이 발생하면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에서 형성된 방재 네트워크를 가동해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하고 서로 돕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入場者は年間大体毎年50万人です。で、このセンターが開館して以来、もう累計で800万人を超えてます。研修何回かやってまして、それで、今までにですね、大体9000人以上の方が累計で研修を受けています。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는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재해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지진이 일상처럼 되어버린 일본에서는 피해를 되새기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를 지진 피해를 줄이고 더욱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깁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방재시설과 교육시설을 마련하고 방재 전문가를 육성하면서 언젠가 다시 찾아올 지진을 대비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지만 그동안 겪은 수많은 지진 피해를 통해 대비 정책을 다듬어 왔다는 점도 새겨봐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재난을 겪은 일본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방재 교육을 받는다는 농담을 합니다. 대형마트에만 가도 일본인들이 지진을 어떻게 대비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この6月にめったにないことでしたけど、大阪の方で強い地震がありました。その後また北海道でも大きな地震がありました。そうすることで皆さんすごく地震に関する関心がすごく高まりました。で、お問い合わせも増えました。で、私どもの東急ハンズの方でもお品物を幅広くまた増やして今ご用意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도쿄 방재란 책입니다. 노란 책이란 별명의 이 재난 매뉴얼은 이미 경주와 포항 지진 당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기발한 재난 대비 용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선 대형 매장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방재 용품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인들에게 생필품을 사듯 방재 용품을 마련해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일본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재 용품을 비축하고 있는데요. 평소엔 공원이었다가 긴급 재난이 발생하면 대피소와 구호시설로 바뀌는 미나토 노모리 방재공원입니다. 미나토 노모리 방재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피난할 것을 대비해 알기 쉽게 안내판을 설치하고 계단이나 턱을 없애고 쉽게 뛰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베 시민 20만 명이 한꺼번에 이재민이 됐을 경우에 대비해 3일 72시간을 버틸 수 있게 비상 물품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いろんな流通業者からの救援物資ということで流通備蓄とあと国とか他の自治体からの応援の物資それから今ここで備蓄している現物備蓄といったもので総合的にこの3日間の20万人の方にお配りできるように対応しております。 미나토 노모리 방재공원은 비상 위생 시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これはですね、今蓋がしてありますけれども、災害の時にはこの蓋を開けて、で上にテントを立てて、この中でお手洗い、トイレをし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ます。でこの下で、下水管と直結しているので、そのまま流すことができる。他の下水の機能とかが止まった時にもトイレが使えるっていうのはとても災害時大切なことになっています。 고베시는 방재 특화 도시답게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가며 방재 용품을 비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었는데요. 재난이 발생하면 구호용품에 기대는 우리 실정과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베시청에 따로 마련된 위기관리센터는 고베시가 얼마나 철저히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곳입니다. 유통기한 5년 이상인 다양한 용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그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글을 몰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서도 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기반 시설이 멈출 것을 대비해 내진성 저수조와 우물, 자가 발전 시설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관리센터엔 소방관과 경찰, 가스와 전기, 도로 담당자 등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시민들이 동요하고 우왕좌왕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 위기가 발생하면 시장이 비상상황실장을 맡아 신속한 지시와 함께 현장 대응이 가능해진다 합니다. 고베 대지진은 지진 대책만큼은 자신 있었던 일본 사회 전체를 엄청난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재난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았고 지진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시간과 돈을 들여 후세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픈 기억을 거울 삼아 오늘도 지진에서 살아남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5일은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이 된 날입니다. 당시 5.4 규모 지진으로 학교와 공공건물 300여 채, 주택 25,800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당시 이재민은 2,200여 명이 발생했는데요. 그동안 우린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지진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을까요? 저희들은 그동안 그 이재민 주거 안정에 대해서 철저히 지금 현재 이주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여 왔고, 앞으로 저희들이 피해 지역, 특히 흥해 지역의 그 도시 그 재생 사업, 뉴딜 사업을 현재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열 발전소 폐쇄, 그 다음에 액상화에 대한 그 원인 규모과 조사,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지진 관련 그 대책법 뭐 30여 가지 되신다면은 거기에 따른 개정과 제정, 그 다음에 제도 개선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꾸준하게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금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좁은 텐트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곳은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지진 대피소입니다. 지난해 지진 직후 이곳 대피소엔 임시 거처로도 옮기지 못한 200여 명이 1년째 살고 있습니다. 잠시 텐트 안을 볼까요? 6.6제곱미터 크기로 어른 2명 정도가 겨우 몸을 누울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 난방을 한다고 하지만 이 얇은 텐트로 추운 겨울을 견디기엔 역부족입니다. 지진 직후 1000여 명이 거주하다 지금은 200여 명이 이곳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30명 정도는 매일 이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오랜 대피소 생활에 건강도 좋지 않고 텐트에서 맞는 두 번째 겨울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 좁은데 내 집 놔놓고 바깥에 나와 있는 자체가 힘든 거죠. 먹어도 안 났어요. 아파. 내 다리 막 어지럽고 힘들어요. 임시 주거지나 이주단지가 체육관 생활보다는 나을 텐데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한미장관 맨션 주민들인데요. 이 아파트는 포항시에서 진행한 안전점검 평가에서 C등급으로 집 전체로 봤을 땐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파 판정을 해주고 빨리 대치 거주지 알선해주고 그 위험한 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앞으로 지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안전히 누가 책임집니까? 집이 전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적게 파손돼 수리해서 입주하면 된다고 포항시가 분류한 곳이지만 지진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아무리 소규모 파손이라도 벽이 다 갈라지고 부서져 불안하다며 대체 주거지 마련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완파 판정을 받아
통째로 다시 지어야 하는 건물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재건축 사업자가 결정된 아파트는 한 곳뿐이고 공공 건물을 제외한 피해 건물 대부분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임시 이주단지로 옮긴 주민들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2개동 6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주단지는 임대기간이 2년으로 짧고 재건축은 지지부진해 걱정이 큽니다. 1년 내년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음 연장을 해줄지 집은 그대로 뭐 새로 짓지도 못하고. 포항시는 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연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LH와 협의를 해서 지금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협의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주거 안정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 연장하는 걸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정부, 경상북도와 함께 이재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각도에서 방편을 찾고 있다지만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주택 문제 해결입니다. 분담금 1억 6천은 절대로 우리 어르신들이 분담을 해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아파트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고베 대지진으로 주택 12만 채가 파손돼 갈 곳 잃은 시민들에게 일본 정부는 재부흥 공영주택을 공급해 주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재부흥 공영주택은 재해로 인해 주거지가 파괴된 이재민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어 공급하는 주택인데요.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주택이 전파돼 컨테이너 주택인 희망 보금자리로 이주하지 못하거나 한미장관 맨션처럼 이주 판정을 받지 못해 흥해체육관에서 거주하는 이주민 60여 가구들은 지진 피해와 함께 갈 곳 없는 서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나 현실적인 주택 복구 지원금 책정 등 피해 복구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곳은 또 있습니다. 흥해읍에 살고 있는 최호연 씨를 만났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커다란 여행 가방입니다. 세면도구, 청심원, 겨울장갑, 여기 비상약부터 시작해갖고 만인을 대비해 꾸린 생존 배낭인데요. 포항 지진 당시 진앙지에 인접한 아파트에서 지진을 겪었던 최 씨에게 생존 배낭은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제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해놔요. 안 해놓으면 불안해갖고 뭐 저기 보시면 소화기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불날까봐 소화기도 2개나 준비해놨고요. 나름대로 제가 챙겨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장한 체격까지 가진 그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졌고요. 뭐 차를 타는 것 자체를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막 불편해갖고 막 혹시나 막 이렇게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두려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들어와갖고 누워버려요. 휴대전화기 진동에도 겁이 덜컥 나고 귓가에 윙윙 쾅쾅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 지난해 포항 지진을 겪은 이후 그에게 생긴 증상들입니다. 건장한 남성이지만 가장 극복하기 힘들다는 지진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 매일 약을 먹고 상담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살던 집이 완파된 임종선 씨도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져가 빨리 대피한다고 내려오다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제가 대수술 받았거든요. 그리고 뭐가 뚝 떨어져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층간소음 누가 쿵 하면 깜짝 놀라거든요. 임 씨는 이재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에서 살면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지만 불안은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옷 입고 신발 신고 이렇게 자는 사람들 있어요.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 갑자기 흔들리면 쫓아나가려고. 지진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이 포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고 이 가운데 절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고위험군이고 그다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추후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돌봄이라든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실은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높게 나온 수치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포항시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찾은 포항 시민들은 만여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증상이 있는데도 숨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진 트라우마는 지속적으로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심리상담이나 트라우마 관련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2020년에 건립하겠다고 밝힌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를 지진 발생 지역인 포항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을 직접 겪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진이 계속 어떤 자기의 삶을 뒤바꿔놨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불안하고 어떤 금이난 어떤 회사에서도 불안하고 자기 일터에서도 불안하고. 지진 유발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시민들이 불안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진 유발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72%는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이라고 봤고 38%가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지열발전소의 지진 유발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지방정부나 특히 또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포항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특별 재난형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선정됐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관련 예산이 충분치 못했던 것도 문제입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시행된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포항시가 수립한 2,257억 원 규모의 흥해 특별재생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사업 면적은 흥해읍 일대 120만 제곱미터로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과 전파주택 정비사업, 재난심리지원센터 조성 등 지자체 사업 등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3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5.4 지진이 일어나고 1년이 지난 지금 포항을 지진에 특화된 도시로 조성할 때가 됐습니다. 말뿐인 대비책이 아니라 장기 처방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고배시의 인간과 방제 미래센터처럼 역사적 가치와 연구원 양성, 실천적인 방제 등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방제 공원 시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30만 평방미터의 그 안에는 교육관이라든지 체험관, 그다음에 기념될 부분 기념관, 그다음에 주민 힐링 센터, 그다음에 다목적 시설 이런 다양하게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고 전국에
이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8%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저희들 국립방재공원 안에 위치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꾸준하게 지금 현재 건의를 하고 있고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금만 요구할 게 아니라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부흥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필요한데요. 포항에 맞는 재난 대책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합니다. 취재팀이 일본 4개 도시를 누비며 만난 전문가들과 지진 피해 이재민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1回やったんですが、一緒に頑張りましょうと話をするとやっぱ拍手で終わってたような状況ということで、その復興計画の中身についてもやはり地盤がちょっと液状化してどうにかしてくれとか、擁壁が壊れたとか、地域の公民館が倒れたとかですね、そこあたりをどうにか費用を工面してくれとか、そういったことが生活の再建に関することが多かったということで、それについてはもうそのまま国の方に要望として挙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という必要もないです。やはり日本と比べたら圧倒的に韓国は安定ステーブルなんですよ。安定してますので、そのプレートの境界というそのフィリピン海プレートとか太平洋プレートの押していくところからも距離が離れてますから、基本的に日本よりはずっと地震は少ないし安定していると。だから日本のように心配する必要はないと思うんですが、全くないかっていうと先ほども言ったようにまだ時々起きますよね。でさらにこれから将来南海トラフの地震に向けてもうちょっと大きな地震が起こる可能性もあるし、現に昔はですね、韓国でも非常に大きな断層ヤンサンフォルト、ヤンサン断層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て、そこで大きな地震が起きたことが過去あるんですよ。ですから慶州の方ですけども起きたことがありますので、韓国でもそういうことがあったと昔は。でそれはもう事実ですから、やはりそういう稀な現象ですけども、やはりそういうことに対して知っておくと、皆さん国民の皆さんが知っておくということは大切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 지진이 또 언제 날지 언제 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뭐 한 번 났는데 2번, 3번 날을 보장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실수 2번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포항시나 국토부에서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일단 일치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포항은 이미 한반도에서 철강 다음으로 지진을 상징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이제 포항은 지진을 발판 삼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새 역사를 써야 합니다. 포항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느냐, 어떻게 안전한 도시를 만드느냐, 그리고 어떻게 스마트 방제 도시로 나가느냐 아닐까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지진은 포항에 위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진은 우리에게 수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음 세대를 위해 지진을 기록하고 대비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포항은 지진을 계기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스마트 방제 안전 도시, 지진 극복을 상징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항이 선진 도시가 되는 장기적 투자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